저는 30대의 남성이고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얼마 후면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기도 하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유복자였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던 엄마는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아 평생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선숙이가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 좋은 날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진석이 엄마랑 내가 너희들 어렸을 때 농으로 우리 서로 사돈 맺을까 했는데 진짜 이런 날이 오니 감회가 새로워 그러지. 우리 선숙이도 많이 보고 싶고. 선숙이는 저희 엄마의 성함입니다. 예비 장모님과 저희 엄마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절친한 친구 사이셨죠. 예비 신부인 저희 여자친구는 저희 엄마의 친한 친구의 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봐왔던 여동생이었는데 성인이 돼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저희 엄마 정선숙 여사님이 노상에서 행상을 하다가 트럭에 치여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엄마 살아생전에 저는 속만 썩이는 문제아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파요. 엄마 살아계실 때 공부라도 좀 잘할 걸. 못된 말 좀 그만하고 엄마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릴 걸. 개구리 왕눈이가 엄마 개구리가 돌아가신 뒤에야 뒤늦게 비 오는 날에만 엄마 말을 듣고 울음을 울어댔듯 저 역시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야 뒤늦게 철이 든 케이스입니다. 밑바닥이었던 성적에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죽도록 공부해서 삼수 끝에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고생 끝에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을 마주하고 상견례를 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서방,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볼래? 무슨 테이프요? 영문을 모른 제가 물어보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가방 안에서 웬 낡은 테이프 하나를 꺼내시더니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장모님, 요즘도 이런 낡은 테이프랑 녹음기가 있어요? 테이프는 내가 오래전에 진석이 네 엄마에게 받은 거야. 녹음기는 네 장인이 가지고 있던 거고. 저희 엄마가 이 테이프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 내가 오늘 너에게 이걸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장모가 낡은 테이프를 재생하는 순간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말이 흘러나왔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녹음 테이프 안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웬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든 남자의 정체를 아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을 뻔했더랍니다. 진석아, 안녕?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는구나. 우선 내가 누구인지부터 말해야겠지. 나 네가 평생 죽은 줄 알고 살아왔을 네 아버지란다. 저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고백은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진석아, 평생 모자란 아비라서 네 앞에 못 나타나서 미안하다. 나는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의 몸이 되어버려서 부득이하게 너희 엄마에게도 너에게도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부디 부족한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너와 네 엄마에게 짐이 되느니 그저 평생 너와 네 엄마에게 없는 사람으로 그림자로 지내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의 최선이었음을 이해해다오. 미안하고 사랑한다. 저는 친아버지라는 사람의 육성을 듣고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석이 너희 아버지 살아계신 거 모르고 있었지?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전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요. 이게 진짜 저희 아버지 목소리란 말입니까? 실감이 안 나면서도 친아버지의 육성을 듣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니, 그것도 전신마비의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지내셨다니,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진실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이거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는 아빠가 살아계신 거 그럼 알고 있었나요? 선숙이도 평생 네 아빠가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살다가 행상에서 사고당해 죽기 직전에야 이 테이프를 오 사장한테 받고 사실을 알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으면 왜 이걸 이제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건데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신신당부를 했어. 이 테이프는 네가 성인이 되고 장가갈 즈음 돼서 들려주라고. 그때 네가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라서 사실을 알면 네가 엄마도 없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왜 숨기셨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대학 가서 이 테이프를 들려주려 했는데 너희 친아버지가 한사코 반대를 했다. 자긴 평생 그림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이제 와서 네 앞에 나타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콱 죽어버린다고 하도 반대를 하셔서. 저희 아빠 어쩌다가 그렇게 전신마비의 몸이 되신 건데요? 장모님, 아시는 거 제발 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 더는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고요. 저는 오열하면서 장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진서가. 이제는 너도 네 엄마 아빠의 옛날 이야기들을 소상히 알 날이 온 것 같구나. 예비 장모님으로부터 듣게 된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들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기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20대 초반 시절 꽃다운 청춘에 서로 만나 불같은 연애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여상을 졸업하고 은행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 아빠는 서울권 명문대에 다니는 전도 유망한 대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 장녀라 가진 게 없어 나서 서로 열심히 돈을 좀 모은 다음 결혼을 하자,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요. 선수가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젊은데 결혼을 서둘러서 뭐하게. 너나 나나 동생들도 돌봐야 하고 천천히 생각하자. 그래도 얼른 너 내가 데리고 와서 와이프 삼고 싶으니 그렇지. 매일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뭐. 참, 너 요즘 공사장 나가서 아르바이트 한다면서? 힘들지 않니? 힘들어도 방학 때는 그거만큼 일당 센 아르바이트가 없어. 민수야, 너 그냥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주는 용돈 받으며 공부만 할 생각 없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빨리 대학 졸업해서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선수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나이 가오가 있지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용돈을 받았으며 공부를 하라는 거야. 학생이 공부하는데 무슨 가오식이나 따져. 너도 네 동생들 학비대며 돈 버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너무 걱정 마. 공사판 아르바이트는 방학 때만 짧고 굵게 해서 내가 학비 버는 거니까. 너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서 사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혹사 당했다가도 선숙이 너만 보면 이렇게 다 회복이 되는데? 엄마 아빠는 그 당시 가진 게 없어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커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악착같이 성실하게 살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 아빠는 공사판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마셨대요.
영철아, 너 괜찮아? 나 최근에 등이 깔린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내려가서 너 구해줄게. 아니야, 내려오지 마, 민수야. 여기 구조물들 위태해서 너 내려오면 진짜 위험해. 가만히 있어봐.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빠는 그 당시 오사장 아저씨, 그러니까 아빠의 불알 친구 오영철 아저씨와 함께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오사장 아저씨가 사고를 당했고 그걸 아빠가 구해준다고 구조물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사장 아저씨는 구했는데 막상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하시고 말았던 겁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빠는 구조물이 허물어지면서 지하 5층 깊이로 추락을 하셨고 그 사고의 여파로 회복할 수 없는 증상을 입고 말았던 겁니다. 경추골절로 인한 전신마비입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그럼 평생 운신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신경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현재로선 수술도 의미가 없고 자도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의사의 선고 앞에서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철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 나 때문에 네가 이 지경이 되어서 뭐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민수야. 내가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나 대신 네가 이런 일이나 당하게 하고. 난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널 구할 거야, 영철아.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전신마비가 됐는데. 미안하다 민수야. 영철아, 그만 울고 내 부탁만 꼭 좀 들어다오. 무슨 부탁인데 그래 민수야. 나 사고 난 거 말이야. 선숙이한테는 계속 비밀로 해줘. 너 왜 자꾸 선숙이에게 너 사고 난 걸 숨기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치지만 숨길 걸 숨겨야지. 너도 의사 선생님 말 분명히 들었잖아. 나 이제 전신마비고 평생 운신하기 힘들다는 거. 민수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선숙이를 계속 속이라는 거야? 선숙이는 내가 이 지경이 된 거 알아도 날 평생 못 떠날 여자야. 그게 무슨 말이니 민수야? 선숙이랑은 예전에 결혼까지 약속해서 만나온 사이야. 내가 이런 지경이 됐다고 해서 결혼 무르자고 해도 선숙이는 안 받아들일 거고. 그럼 고마운 거 아니야? 선숙이랑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그럼 염치 없는 말이 어딨니? 안 그래도 선숙이 평생 고단하게 살아온 여자야. 나 때문에 평생 남편 병수발까지 하면서 살게 만들 수 없어. 민수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어떻게 선숙이를 속이겠다는 거야? 살다 보면, 영철아, 때로는 모두에게 좋은 거짓말도 있는 거야. 민수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자식아. 영철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 그럼 내 부탁 들어줘. 나 외국에 파견 노동 나가서 타지에서 명 달리한 걸로 선숙이에게는 그렇게 말해줘. 부탁이다. 아빠의 부탁으로 오 사장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수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민수 말이야. 너한테 말도 못하고 급하게 외국으로 파견 노동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만. 뭐? 그게 갑자기 뭔 말이야? 네가 걱정하고 반대할까봐 말도 못하고 외국으로 파견 노동하러 갔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명을 달리했어. 민수가 외국에서 죽었다는 말을 너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나도 건축소장님께 전화 받고 지금 엄청 충격 먹은 상태야. 말도 안 돼. 민수가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엄마가 당시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오 사장 아저씨로부터 아빠의 부고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선숙이 네가 민수 아이를 가졌다고? 응. 지금 부모님도 모르고 가족들도 아무도 몰라. 설마 너
민수 아이를 낳을 생각이니?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 아이 낳을 거야, 영철아. 너 정신 나갔어? 민수도 세상에 없는 마당에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야? 영철아, 민수가 세상에 더는 없기에 나는 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선수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너 나이도 어리고 대체 홀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야? 삿입에 거미줄 치겠니? 뭐라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 되지. 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민수와 나의 아이 잘 키워낼 거야. 엄마는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아니, 처녀가 애를 가져도 변명거리가 있다더니 시집도 안 가고 남산 많은 배를 해서 출근하는 강심장은 처음이네? 듣지 하니까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가졌다는데요?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선수 씨가 엄전한 스타일인데 그런 애를 가졌다고? 참, 그런 말도 몰라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떳떳하지 못하게 임신해놓고 저리 뻔뻔하게 막달까지 회사를 다니니 세상 참 말세네 말세야. 사람들의 뒷담화를 들으면서도 엄마는 일절 이렇다 할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저를 낳기 직전까지 회사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건 엄마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출산 후에 저와 버텨나갈 수가 있어서 그 직장 말고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출산 직전까지 회사를 다니셨던 겁니다. 저를 낳은 후에는 그 직장을 더는 다닐 수가 없었죠. 엄마는 은행 격리 일을 그만두시고 그 뒤로 저를 키우기 위해 억척스럽게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태어났고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며 사시는 걸 알았지만 아빠는 자신의 존재를 끝내 밝히는 걸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민수야, 선숙이가 네 아들 낳아서 혼자 살고 있어.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너 살아있다는 소식 정도는 전해야 하지 않겠니? 어린 아들까지 키우며 산다니. 바보 같을 줄은 알았지만 진짜 선숙이가 그 정도로 바보일 줄은 몰랐다. 민수야, 이제라도 선숙이에게 네 상황을 설명하고.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될 말이야. 선숙이 아직 젊고 나만 아니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네가 죽은 줄 알면서도 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자야. 지금 내가 선숙이 앞에 나타나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뭔데? 병수발? 한도 없이 언제까지 들어갈지도 모르는 내 병원비? 민수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영철아, 난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선숙이 젊어서는 선숙이에게 짐이 되고 내 아들, 그 아이 이름이 진석이라고 했지. 그래, 진석이. 선숙이 늙어서는 내가 진석이 그 아이의 짐이 되라는 말이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이? 민수야, 그런 말이 어딨어. 꼭 뭘 해줄 수 있어야만 남편이고 아빠니? 물론 그건 아니겠지. 영철아, 그렇지만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런 남편과 아빠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그러니까 제발 그 문제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일은 그만해줘. 부탁이다. 아빠의 뜻이 워낙에 완강해서 오 사장 아저씨는 결국 저희 엄마에게 아빠의 상황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도 하나 없고 선량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단란을 가정을 일구고자 한 욕심밖에 없었는데 하늘은 왜 그마저도 허락을 해주지 않았을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평생 거짓말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평생 홀몸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엄마의 인생은 왜 이다지도 불쌍한가? 저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오 사장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평생 죄책감과 미안함에 거의 두 집 살림을 하다시피 하셔야 했죠. 오 사장 아저씨는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후로도 저희 엄마와 계속 왕래를 하시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생활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영철아, 너 왜 자꾸 나한테 돈을 가져오니? 말했잖아. 예전에 민수가 사고 당한 그 외국 건설 현장. 그거 원래는 내가 가기로 하던 자리를 민수가 대신 간 거라고. 그것 때문에 너 다달이 내게 생활비를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 대신 민수가 외국 나가 타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명을 당리했는데 너라면 마음이 편하겠니? 네 입장 이해는 해. 그렇지만 너 이미 할 만큼 했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 아들 진석이 그 아이에게 평생 부족하겠지만 아버지 노릇 해주고 싶다. 하늘나라에 있는 민수 대신에. 네가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네 와이프가 나 싫어하잖아. 동네 사람들도 자꾸 쑥덕거리는 거 모르니? 뭘 자꾸 쑥덕거린다는 거야, 선수가. 너 눈치가 없는 거니? 눈치가 없는 척하는 거니? 내가 버젓이 가정 있는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파다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다. 너랑 내가 떳떳하면 그만이지.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짓거리는 거 뭐가 대수라고. 네 와이프도 네가 자꾸 나랑 왕래하는 거 탐탁지 않아 하더라. 그리고 영철이 너도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자꾸 돈 가져올 여유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거니까 네가 그런 것까지 걱정 안 해도 돼, 선수가. 영철아, 이제 그만해. 너 할 만큼 했다니까? 선숙이, 너 고집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 진짜. 암튼 그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너 어머니 병원비로 써. 영철아, 너도 사업 힘들고 여유 없잖아. 그냥 가져가. 여유 없어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 무르지 말고 너 가지고 있다. 진석이 옷이라도 사줘. 나 간다. 오 사장 아저씨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정기적으로 엄마와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오 사장 아저씨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이 쪼들리는 형편이었는데도 돈이 생길 때마다 십시일반 엄마를 찾아와 생활비에 쓰라고 돈을 건네셨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오 사장 아저씨가 저희 가족인 줄 알고 지냈습니다. 엄마, 삼촌 언제 와요? 삼촌이라니? 진석이 네가 삼촌이 어딨다고. 오 사장 아저씨가 저번에 그랬어요. 나보고 삼촌이라고 부르라고요. 진석아, 오 사장 아저씨는 네 삼촌이 아니야. 네 아빠 살아계실 때 친하던 친구분이지. 그럼 삼촌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친삼촌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삼촌보다 더 진짜 삼촌 같은 게 오 사장 아저씨인데요. 돌아오는 제 생일날 짜장면도 사주고 로봇 장난감도 사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진석아, 아저씨에게 자꾸 그런 부탁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부탁한 거 아닌데요. 삼촌이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어린 시절에는 오 사장 아저씨를 제가 많이 따랐고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저에게 삼촌 역할, 때로는 아빠 역할을 해주는 오 사장 아저씨가 좋았죠. 그런데 머리가 굵어가면서 이상한 소리들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 엄마랑 오 사장이란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서? 남들 다 아는 소문을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그래. 진석이 엄마가 워낙에 반듯한 사람이라 난 소문 들으면서도 설마 아니야 그랬던 거지. 세상에.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 꼴은 꼭 진석이네 들러서 자고 가잖아. 자고 간다고? 같은 동네에 지 처자식 놔두고? 생활비도 십시일반 도와준다는 소문이 있고 진석 엄마가 친정서도 장녀인가 그래서 거기 노모랑 동생들까지 거둬야 할 입이 한두 개가 아니라잖아. 아니, 오 사장 옆에 내는 뭐한데? 멀쩡한 지 남편이 한 동네에서 딴 여자랑 그리 두 집 살림하는데. 뭐 뻔한 거 아냐? 포기했겠지. 애들 생각해서 이혼할 순 없고 둘이 찢어놓지도 못하니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아유, 오 사장 옆에 내 속이 아니겠구만. 그러니 그 옆에 내 얼굴이 늘 죽상이잖아. 진석 엄마가 그러고 보니 생긴 건 얌전하게 생겨서는
아주 그냥 여우가 따로 없네 그려. 참, 남의 집 멀쩡한 가장 꼬셔내서 두 집 살림하게 하는 게 여우여? 개념 없고 뭐 어때 처먹은 거지 뭘? 그러게 그 말이 맞네. 본인도 애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찌 그리 남의 서방 뺏어 살 생각을 하노? 그 진석이라는 애 있잖아. 걔가 왜? 걔가 실은 오 사장 아들이라는 말이 돌아? 뭐라고? 그럼 한동네에서 버젓이 첩이 아들 낳고 본처랑 근처에 산다는 거요? 나도 설마 했는데 진석이 그 녀석 얼굴을 한번 가만 봐봐. 오 사장 그 남자를 많이 닮았다니까? 툭하면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엄마와 오 사장 아저씨에 관한 소문들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가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잔뜩 화가 나서 엄마에게 따져 물었어요. 엄마 진짜 오 사장 아저씨랑 그런 사이예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오늘도 목욕탕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소리 들었어요. 엄마랑 오 사장 아저씨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요. 친석이 넌 그런 대도 않는 말을 믿니? 안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수근거리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와 말인데 오 사장 아저씨요. 진짜 삼촌도 아니라면서 왜 주기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고 돈도 주고 가는 건데요? 진석아, 그건 엄마가 누누이 옛날부터 말했잖아. 오 사장 아저씨는 아빠가 살아생전부터 친하던 친구라고. 피도 안 섞인 형제가 친했다고 십몇 년째 우리를 돕는다고요? 엄마, 제가 이제 3살 난 어린애도 아닌데 그런 말 믿을 것 같아요? 진석아, 너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왔길래 자꾸 되도 않는 말을 하니? 되도 않는 변명하는 건 엄마세요. 누가 봐도 뻔히 두 집 살림하는 오 사장 아저씨를 두고 엄마 대체 언제까지 저한테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실 거냐고요? 너 엄마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던? 아니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진석아, 오 사장 아저씨는 정말 그냥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야. 감사하고 미안한 분한테 그런 억지 누명 씌우면 안 돼. 엄마, 진짜 그 아저씨랑 떳떳하세요? 우리 아빠는 그럼 어떤 분이셨는데요? 네 아빠는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엄마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고 또 그런데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 그래, 그때부터 오 사장 아저씨는 아빠 절친한 친구분이셨어. 절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죽은 지 15년이 다 되어가는데 친구의 아내와 아들을 돕는다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엄마가 말했잖니. 아빠가 해외에 일 나가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일을 원래는 오 사장 아저씨가 가기로 했던 거라고. 그래서 너와 내게 미안해서 여태 잘해주시는 거라고. 사람들이 오 사장 아저씨가 내 아빠래요, 엄마. 그런 소문까지 돌면서 뒷담화들을 한다고요. 저는 그때 한창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고 그렇게 엄마와 오 사장 아저씨를 의심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의 불효막심한 반항이 엄마와의 마지막이 될 것이란 걸요. 그날 저는 솟구치는 짜증과 반항기를 주체 못하고 오락실로 PC방으로 쏘다니다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엄마가 어디 가셨나 생각하며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다급하게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손숙자 씨 보호자 되십니까? 손숙자면 우리 엄마인데 누구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셔서 위중한 상태니까 빨리 병원으로 좀 오세요. 저는 다급하게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이 하시는 노점 행상을 트럭 한 대가 치워버리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조치 해두었는데 오늘 밤 넘기시기 힘들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엄마, 말도 안 돼요.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엄마.
저는 소리쳐 오열하면서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엄마는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석아, 엄마 정신이 드세요? 엄마 없이 또 꿋꿋하게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엄마, 돌아가시지 마세요. 저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엄마는 진석이 너에게 부끄러운 일은 한 적 없어. 알아요. 알아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사랑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목 놓아 엄마를 불러보았지만 끝내 저는 아무런 대꾸를 들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완전히 고아가 되어버렸죠. 저를 돌봐줄 만한 마땅한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할머니가 계셨지만 워낙에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신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오사장 아저씨의 도움으로 그나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진석아, 엄마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운 내서 공부 열심히 하자. 어? 네, 아저씨. 내가 형편이 좋지 못해서 널 넉넉하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너 대학은 보내줄 거니까 아저씨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아저씨. 오사장 아저씨는 본인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데 제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엄마에게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 정말이지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엄마가 살아생전에 저는 공부도 별로고 못하나 제대로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사춘기랍시고 동네에 떠도는 풍문을 가지고 엄마에게 반항이나 하며 대들던 남자아이였죠. 그런데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의 그런 철부지 행동들이 뒤늦게 너무 후회가 되더군요. 뼈저린 후회를 바탕으로 저는 후회라도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때 혼자 남은 저를 도와준 또 한 명의 감사한 분이 현재의 예비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어려서부터 저희 엄마와 막연한 친구 사이였고 저는 그분을 어려서부터 이모라고 부르며 많이 따랐었죠. 석진아, 이번에 성적이 엄청 올랐다면서? 네, 대학 가고 싶어서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마음만 먹었다 하면 잘할 아이라고 네 엄마도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단다. 저희 엄마가요? 그래, 너는 몰랐겠지만 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아빠도 원래 머리가 좋고 수제 소리 듣던 분이셨거든. 그런 말로 저를 복돋아 주시면서 틈날 때마다 반찬도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반찬 심부름을 대신 오던 사람이 지금의 제 예비 신부 수아였죠. 오빠, 엄마가 반찬 갖다 주라고 해서 왔어. 고맙다. 매번 안 주셔도 되는데. 오빠, 우리 엄마 반찬 좋아하잖아. 좋아하지만 죄송하니까 그렇지. 오빠, 나한텐 안 고마워? 매번 반찬 심부름 해다 주는 건 나인데. 고맙다. 그래서 뭐 나한테 원하는 거라도 있냐? 있으면 들어줄 거야? 참나.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나중에 오빠 어른 되면 나랑 결혼하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심심해서 나 놀리냐? 놀리는 거 아니고 진담인데. 오빠 몰랐구나? 난 옛날부터 오빠 내 신랑감으로 점 찍은 지 오래인데. 농담 반 진심 반의 그런 말을 어려서부터 저에게 하던 수아였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고 귀여운 여동생의 애교 정도로 넘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렵사리 고학을 하면서
힘들게 학업을 마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준 수아였습니다. 오빠, 오 사장 아저씨 요즘 연락이 안 돼? 아저씨 사업이 망해서 온 식구가 야반 도주하다시피 동네를 떴는데 무슨 연락이 되겠어. 오빠 그럼 재수학원 등록은 어떻게 할 거야? 돈은 있어? 재수는 내년부터나 해야 할 것 같아. 일단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좀 모으고 재수학원비 마련해야지. 오빠, 그러지 말고 일단 학원 등록부터 하자. 공부는 맥이 끊기면 답이 없어. 돈이 있어야 학원 등록을 하지. 요즘 재수학원 등록비가 얼마나 비싼데. 여기 돈 가지고 왔어. 이 정도면 아마 한 석 달치 등록비는 될걸?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돈을 가지고 왔어? 나 방학 내 아르바이트 빡세게 했잖아. 오빠 공부하는데 보태주려고. 말도 안 돼. 너 당장 돈 도로 집어넣어. 이모가 아시면 나 엄청 혼난다. 얼른 돈 챙겨. 우리 엄마도 다 아시는 일이야. 오빠 공부하는데 보태주라고 하셨어. 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던 오 사장 아저씨가 사업이 망해 동네를 소리소문 없이 떠나게 되면서 저는 고학을 해야 했습니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저는 재수에 거쳐 삼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여자친구 수아가 도움을 많이 줬더랍니다. 다행히 삼수 끝에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권 의과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죠. 의대에 들어가서는 나름 고액 과외를 몇 개 하면서 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수아에게 청혼한 일이었습니다. 수아야, 나 전문의 자격증 나왔어. 오빠 축하해. 난 오빠가 해낼 줄 알았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축하 파티라도 하자. 아니, 그보다 너희 부모님 뵈러 가자. 아, 그래. 가서 오빠 전문의 된 거 말씀부터 드리자. 아니, 그보다 오늘 결혼 허락 받으려고. 뭐? 갑자기? 아니, 프로포즈도 하기 전에 그런 말부터 하는 사람이 어딨어? 프로포즈는 네가 예전에 진작 했잖아. 옛날부터 네 신랑감으로 날 점 찍었다면서. 뭐라고? 오빠 여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힘들었던 기간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준 수아에게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수아 부모님께서는 저를 사위로 환영해 주셨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어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장모님, 그럼 저희 아빠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아직 살아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네 아버지 계신 곳을 오 사장 아저씨께 여쭤보려고. 오 사장 아저씨 연락 끊긴 지가 몇 년인데요. 그때였습니다. 상견례장 문이 드르릉 열리며 오 사장 아저씨가 식당 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아니, 아저씨가 여길 어떻게... 미안하다, 진서가. 그동안 나 사는 형편이 너무 벼랑 끝이어서 너에게 연락도 못했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오 사장 아저씨가 엊그제 귀국하셨다는구나.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귀국을 앞당기셨대. 귀국이라면 어디 멀리 다녀오신 거세요? 그때 내가 야반도주를 하던 때 말이다. 사업을 정리하고 빚을 청산했는데도 사채업자들이 하도 되도 않는 이자를 요구하며 찾아와서 답이 없겠다 싶어 파산 신청하고 해외로 일을 하러 떠났었다. 그래서 그간 연락이 안 되셨던 거군요. 미안하다, 진서가. 너에게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어. 사업 망하고 파산하고 아내까지 암 2병을 하는 바람에. 그럼 사모님께서는 건강을 좀 회복하셨어요? 아내는 5년 전에 명을 달리했다. 안타깝게도 한국서 하도 살 도리가 막막해서 애들 데리고 베트남으로 건너가 친척 형이 하는 커피 사업 일을 도왔어. 다행히 현재는 사업을 재개해서 일어선 상황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 미안하다, 진서가. 너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내가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오열을 터뜨리는 오 사장 아저씨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왜 여태 그리 꽁꽁 숨기셨어요? 아저씨라도 저에게 사실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저 엄마와 아저씨를 오해도 안 하고 괜히 아저씨를 미워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겠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그거 막을 방도가 딱히 없었단다. 그럼 그 아빠의 음성 테이프를 아저씨가 엄마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그때 네 엄마가 사고당하고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겨우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테이프를 내가 전해줬고 네 엄마는 그 테이프를 네 장모에게 남기고 돌아가신 거란다. 아저씨, 저 지금 당장 우리 아빠 보러 가야겠어요. 우리 아빠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는 그날 상견례 장소에서 바로 오사장 아저씨와 함께 아빠가 계시다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빠를 눈앞에서 보게 된다는 생각에 저는 가는 길에서부터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진서가, 그런데 네가 가기 전에 알아둘 것이 있다. 뭔데요, 아저씨? 네 아버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상태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네가 의사니 더 잘 알겠지만 네 아버지 얼마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다. 저는 오사장 아저씨의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나쁜 암으로 꼽히는 췌장암이라니 저는 일단 아빠를 뵙고 저 선에서 다시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더랬죠. 아빠가 계신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계시다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리에 반쯤 기대 누운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진석이, 우리 진석이가 왔구나. 아빠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지만 표정과 목소리만으로도 얼마나 저를 반기고 계신지, 그리고 평생 저를 그리워하며 기다려 오셨는지를 저는 대번의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며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존재를 숨기셨어요? 미안하다, 진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와 네 엄마 앞에 나타날 자신이 이 애비는 없더구나.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더라면 저는 훨씬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 우리 아들. 너에게는 이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구나. 두 사람에게 미안한 건 나야. 민수야, 그리고 진서가 정말 미안하다. 언제고 너희 부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그런 말을 하면서 요양원 병실 바닥에 석고대죄하듯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오사장 아저씨였습니다. 형철아, 그만하래도 네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아니야, 민수야. 난 다시 그 옛날 그 사고의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너에게 날 구하러 그 구조물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너를 말리고 싶다. 내 선택이었고 모든 게 다 운명이다, 영철아. 그리고 넌 평생 할 만큼 했어. 저는 오사장 아저씨와 아빠의 손 모두를 꼭 잡아드렸습니다. 괜찮다고 거듭 말씀드리며 이제라도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아버지는 힘겨운 투병을 하시면서도 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와 수아가 설득 끝에 휠체어를 타시고 입장을 해주셨죠. 엄마도 돌아가셔서 혼주석이 텅 빌 뻔했는데 불편한 몸으로나마 혼주석을 아빠가 채워주셔서 저는 그나마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신혼여행은 좀 미루자.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오빠가 평생 돌고 돌아 이제 겨우 아버님을 배웠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 하루라도 더 우리가 곁에서 지켜드리자, 응? 정말 고맙다, 수아야. 저는 착한 아내 수아의 배려로 신혼여행도 미루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도 곁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케어해드렸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계절을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다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모시고 나와 집에서 함께 지내자는 제의를 한 것도 수아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너희 신혼집에 내가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될 말이야. 아버지, 저와 진석 오빠의 소원이에요. 제발 저희 소원 좀 들어주세요. 네? 아내와 저의 설득으로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한 계절 정도를 저희 집에서 보내셨어요. 진석아, 너에게 아비로서 평생 해준 것 하나 없는데 마지막에 너에게 이런 신세까지 지게 만드니. 아버지,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신세라는 말까지 쓰세요.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평생 저와 엄마를 생각해서 그림자처럼 사셨는데 평생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 거예요. 고단하고 외롭게 살다 간 건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지. 다음 생이란 게 있다면 그땐 꼭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네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은 게 아빠의 소원이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아버지였습니다. 오 사장 아저씨는 저와 수아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식 비용 일치를 부담해 주셨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스스로 결혼식 올릴 정도의 능력은 돼요. 이 돈은 넣어두세요. 아니야, 진석아. 너 한창 의대 다니고 공부할 때 내가 뒷바라지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참, 이건 네 결혼 선물이야. 결혼 선물이요? 결혼식 비용을 부담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결혼 선물이라면서 웬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는 아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아파트 등기부 등본 서류였어요. 아저씨, 이건 결혼할 때 원래 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거잖니. 수아가 너 고학할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면서. 요즘 그런 마음씨 고운 아가씨도 드문데 시집 와서는 고생시키지 말고 잘해줘라. 오 사장 아저씨가 결혼 선물이라며 건넨 것은 아파트 계약 서류였습니다. 아저씨,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만데 말이 안 돼요. 이런 고한 선물이 어딨어요. 진석아, 내가 말했잖니. 나 평생 네 아버지 노릇하는 것으로 내 죄책감과 미안함 덜고 싶다고 말이다. 아저씨, 사업 재기해서 나 이제 제법 잘 나간다. 너에게 이 정도 아버지 노릇할 능력은 되니까 기분 좋게 받아주렴. 오 사장 아저씨께서 선물해 주신 아파트에서 저와 수아는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였어요. 진석아, 며느라가 그동안 고마웠다. 아버님, 조금만 더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아니야, 난 이미 분에 차고도 넘치게 호사를 누리다 가는구나. 우리 진석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번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만나고 같이 한 집에서 살다가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아버지, 진석아, 다음 생에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 줄 거지? 네, 아버지. 그때는 우리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같이 살아요, 아버지. 오냐, 내 기특한 아들. 먼저 가서 네 엄마 곁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다음 생에는 우리 세 식구 꼭 다시 만나서 오순도순 한 집에서 같이 살자. 그때는 내가 못다한 아버지 노릇 만회할게. 아버지. 고맙다, 내 아들. 며느리 사랑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신 아버지였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뒤 아버지의 유해는 고향 선산 엄마의 무덤 옆자리에 고이 묻어드렸습니다. 엄마의 고향은 강릉이에요. 강릉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두 분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구제를 마치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분이 잠들어 계신 무덤에 다녀왔어요. 엄마, 아빠, 그간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내 수아는 준비해온 진설 음식을 무덤 앞에 차려놓고 술을 올렸습니다.
번거롭게 그냥 두라니까 진설 음식까지 준비해온 거야?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시잖아. 한 분은 평생 오빠를 위해 억척스레 고생하신 어머님이고 또 한 분은 오빠와 어머님을 위해 그늘처럼 숨어 사신 아버님인데 며느리가 되어서 이 정도 정성은 드리고 싶어서 그래. 아내는 평소 엄마가 좋아하시던 잡채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라는 김밥을 손수 만들어 싸왔습니다. 그 음식을 무덤 앞에 차려놓고 저와 아내는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만나셔서 회포 좀 푸셨을까? 그러셨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그곳에서 평안하시죠? 저랑 수아도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두 분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먹을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걸 뛰어넘는 깊은 사랑을 평생에 걸쳐서 하신 분들입니다. 제 기억에 엄마는 재혼 자리가 들어왔다고 선을 보라고 해도 한 번에 마다하시곤 했거든요. 아휴, 됐어요. 진석이 키우는 일로도 허리가 휘는데 무슨 재혼식이나요? 그러니 재혼해서 팔자도 고치고 진석이도 좀 편하게 키우라는 거지. 이런 말 나 부끄럽긴 한데요. 저한테 남자는 진석이 아빠 한 명으로 좋게 해요. 아유, 그러고 산다고 누가 알아줘? 암튼 열분났네, 열분났어. 엄마, 그곳에서 아빠를 만나니 이제 좀 행복하세요? 어려서 전 엄마가 그렇게 혼자 저를 키우는 걸 당연하다 생각했으니 얼마나 철이 없고 소견이 없던 걸까요? 엄마 살아생전 자랑할 만한 아들이 못 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항상 저 높은 곳에서 아빠와 함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엄마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아들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